6월 거 볼게요. 자, 강의의 일부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말하는 거고요. 강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요즘 추세는 대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강의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지. 질문을 하며 반응을 확인한다. 무조건 맞는 말이지.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설명 대놓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지. 중심 화제를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분류의 방법도 쓰고 예시의 방법도 쓰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야.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얘도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출처 밝히나 질문을 하나 개념 정의를 하나 시각 자료를 확인을 하나 분류 예시를 하고 있나 요거를 찾는 거지. 이거 이후에 오는 뒤에 말들은 중요한 말 아니야. 다음 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국 탈판의 무대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당놀이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답 찾을 수 있지. 그것만 봐도 이미 답은 1번이야. 이렇게. 왜? 우리나라의 전통 탈춤은 어디선가의 무대도 아닌 데서 그냥 우리 여기서 한번 할까 하고 자리 잡으면 사람들이 뺑 둘러서 보니까 그게 다야. 이렇게. 다음. 학생의 강의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강의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읽고 풀란 얘기네요. 앞으로 봅시다. 자, 1, 2, 3번에 나오는 것들 있죠. 강의 일부,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고, 반응 보고, 대답하고. 1에 2번 벌써 지울 수 있죠? 다음, 공연을 다채롭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 공간인 무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요게 강연의 핵심 소재네. 무대는 공연자가 공연을 하는 곳으로 공연장에 어디가 있냐. 일부 부분을 비워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하는데 이거 정의지. 개념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3번 지울 수 있죠. 형태에 따라서 원형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 돌출 무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음악 교과서에서 본 적 있죠? 물어보고 대답 듣고 반응하고. 여름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오페라 축제의 무대인 아레나인데요. 아레나를 뭐 하고 있어? 예로 들고 있죠. 그러니까 4번 확실히 들어갔네. 이것이 바로 원형 무대입니다. 원형 무대는 중앙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무대가 있고 그 둘레를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사방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공연장입니다. 원형 무대는 어쩌고저쩌고 그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밑줄 그으면 끝이 없어. 그냥 원형 무대에 대한 설명 여기 있군.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세요. 사방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하기 때문에 공연이 큽니다. 그래도 관객과 공연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객과 공연자가 직접 소통하거나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무대 전체가 개방돼서 공연자가 등장할 때, 퇴장할 때 관객에게 노출될 뿐만이 아니라 조명을 숨기거나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원형 무대의 장점, 단점이지.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형태의 무대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 혹은 액자 무대라고 합니다. 프로시니엄 무대, 액자 무대. 프로시니엄이 무슨 뜻일까요? 단어 뜻 물어보고 반응 보고 대응하고. 아무래도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프로시니엄은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은 뚫린 벽을 의미합니다. 개념 소개를 또 해줬죠? 이 무대를 액자의 틀에 해당되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고 있고 무대 양쪽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윙, 무대 앞쪽에 에이프런, 그리고 음악 연주자들을 위해 무대 앞쪽에 바닥을 낮춰놓은 공간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밑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걔네들 막 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공간이 따로 있어. 객석에서는 프로시니엄 아치를 통해 무대의 정면으로만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가 있고 연출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치된 다양한 무대 장치를 활용해 장면을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와 관객이 분리가 돼서 소통이 제한됩니다.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게 돌출 무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보시다시피 그냥 아이돌 콘서트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의 에이프런 부분이 반도 모양으로 객석을 향해 돌출되어 있고 객석이 3면 또는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패션쇼에서 자주 보죠. 돌출 무대의 이러한 형태는 프로시니엄 무대에 비해서 소통이 원활해 가까워지니까 강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 오빠! 앞에서 보기 좋죠. 관객은 공연 후 그 느낌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대는 관객에게 개방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무대 장치 활용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2번 문제 풀러가죠. 2번 문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 1번 뭐 할까? 5번 지울 수 있죠. 다양한 사진 엄청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 밑에 2번 문제 그래도 1거는 봅시다. 한국 탈파는 서구 근대군 무대와 달리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은 벽이 없어. 노는 자, 공연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 같이 호흡을 합니다. 함께 소통하고요. 보는 자가 직접 참여합니다. 민중놀이 놀이판. 그러니까 어떻게 열려있는 원형 무대여야 되겠네. 원형 무대 찾으세요죠? 답은 1번 확인하면 되겠지. 3번 보러 갈게요. 지난번 우리 학생회가 주최한 축제 무대가 프로시니엄 무대였구나. 공연기획사에서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집중하기에 편하댔어. 그런데 가까이 학생들은 공연자와 가까이 소통할 수가 없었어. 내년부터는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게 어색해도 공연자와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돌출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어. 학생의 듣기 활동, 강의를 듣고 뭐해요? 자신이 이해한 거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정답은 몇 번? 4번. 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 것을 구체적인 상황, 지난번 우리가 했었던 축제 무대에 적용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 정답은 4번.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에서 7번 문제. 라디오 대담입니다.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글을 쓴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4번. 진행자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겁니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말이 좋아서 이거지 뭐예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있냐 없냐 그 문제인 거죠. 없는 것만 찾으면 되지. 밑에 5번.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 읽고 1, 2, 3번 해결. 답 찾을 수 있으면 땡큐고 아니면 B 읽어야지 뭐. 그 다음 6번 문제.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했습니다.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역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 요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의 내용에 추가할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에 상황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의를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어쨌든 내용 2개 더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다 2개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하나라도 없는데 하면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이 둘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읽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다음 2번, 3번 넘어가도 돼요. 그렇게 시간 줄여야지. 앞으로 넘어올게요.
폐사한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발견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주고 있죠. 오늘은 한국해양과학연구원 서땡땡 연구원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담의 주제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양오염 주제 소개해주고 있고 주제 소개해주고 있고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래상어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역시 사례를 언급하고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설명을 요구합니다. 1억 6천만 톤 플라스틱이 떠돌이고요. 약 800만 톤이 새로 유입됩니다. 800만 톤이 큰 수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는 겁니다. 대다수는 육지나 강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들이 바람이나 물살에 흘려 바다로 흘러간 겁니다. 일부러 버린 건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10만 9,400톤가량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이 정도면 구체적 수치지. 육지에 버려졌던 쓰레기 가운데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하네요 라면서 연구원이 한 말을 요약, 재진술해주고 있지. 집중호우와 태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분리수거 후 저개발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다라는 이유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도로변 미세 플라스틱, 하수처리 시설 방류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적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 얘기해주죠. 5번 보러 갑시다. 5의 1번. 연구원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오케이 괜찮아 연구원 구체적 수치 썼어. 진행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다고 대답해. 많다고 대답해. 그런 거 있나? 그건 없지. 1번 탈락. 2번 진행자는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해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A. 진행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예측하는 거야. 요약 재진술하는 거지. 예측하는 거 아니죠. 2번 탈락. 3번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 연구원의 대사, 이 연구원의 대사 쓰레기 너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 해결책 있어요? 없지. 3번 탈락. 5번의 답은 4, 5 둘 중에 하나네. 계속 있죠. 돌아오세요. 상황이 심각하네요. 플라스틱 쓰레기 규모를 보니 해양 오염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라면서 해양 오염의 무엇을? 실태를 말해주세요. 실태를 설명해주세요. 이거지.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인근 해역에 굴, 담치, 게 등의 어패류를 채집해 내장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개체 중 97%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또 구체적인 수치죠. 그러니까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라면서 재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요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 자신의 요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네. 현재 바다에는 여러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어서 플랑크톤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B 읽었죠? 이제 5번 보러 갑시다. 5번. 제발 답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 5의 4번. 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 맞죠? 외국과 비교해서 아니지. 4번 틀리죠. 5번이 답이겠네. 진행자는 물음의 형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 물어봐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 내 요약이 맞는지 확인. 5번의 답은 5번. 계속 읽읍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런던 협약 및 의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동과학그룹 회의를 통해 해양토기 폐기물 평가 지침을 검토하고 연구활동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및 지원사항을 논의합니다.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 해양 쓰레기 제거 기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청취자들은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의 실천망을. 해양 오염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건 플라스틱 양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제품 하나라도 덜 쓰기를 당부드리고 사용 후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수 있게 부착물 제거하고 세척해서 배출해주세요.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어떻게 방금 연구원이 한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 읽었으니까요. 4번 손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갑시다. 4의 기업. 화재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대담의 중심 화제를 소개해야 되겠어. 그 얘기 있어요?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여기 코끼리 어디가 있을까? 코끼리 코에서 플라스틱 발견된 소식 괜찮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의 규모도 확인하여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얘가 대답을 할 수 있게 확인해주고 있죠? 2번 있어. 디귿.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해 국제협약의 성과를 소개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국제협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4번. 청취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 청취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도대체 뭐 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여기 얘기가 있죠. 4번 있고 5번. 일상생활에서의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마무리하자.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는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맞죠? 틀린 건 3번. 됐을까?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 쓰는 건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이렇게 뭔가 느낌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어색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갈대 있지, 갈대. 갈대를 빨대로 쓰려고 막 연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나라도 있기는 하던데 갈대도 괜찮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플라스틱보다 훨씬 낫죠.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에 떠있는 플라스틱 양이 1억 6천만 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렸을까? 일주일간 나의 생활을 돌아봤더니 여기 어이구야 적지 않았지. 매년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800만 톤, 미세 플라스틱은 난리 났네. 플랑크톤 숫자보다 더 많아. 이 가운데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과 파도에 부서져 생긴 것도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보낸 미세 플라스틱 있지. 치약 세정제의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마다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로 흘러나오고 하고 있어. 어머! 이 이야기는 어디? 라디오 들은 내용에서 없는 이야기인데? 그쵸? 이 연구원 치약 얘기 뭐 이런 세제 얘기 하지 않았는데? 그쵸?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섭취가 되면서 먹이 사슬에 농축이 되어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친다. 제일 맛있는 수산물은 뭐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대게. 대게.
핑크 이런 거. 좋아. 해양 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미치겠는. 해양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회용 쓰레기 제공하는 매장을 이용하고 개인컵 활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어쩌고 저쩌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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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살펴봅시다. 6번 보러 갈게요. 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1번.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실태를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800만 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1억 6천만 톤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기억 1번 괜찮아. 2번.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해서 개인적 경험 있는가? 그렇네. 여기 있네요. 일주일간 나의 생활 하면서 개인적 경험이죠. 3번.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해서 요거 아까 치약 세정제 이런 얘기. 4번.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거를 예를 들어 독자가 실천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그렇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싹 다 얘기해주고 있죠? 4번 괜찮아. 답은 5번이겠네. 다른 소재의 재활용보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낮음을 지적해서 그런 얘기 있나? 그런 얘기 없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어. 재활용합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 7번 보러 갈게요. 자,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실천이 갖는 의의.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플라스틱은 생산되는데 5초, 쓰이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분 걸립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인가? 해양 오염 심각해요. 그런 얘기 아니죠? 1번 탈락. 뒤에 더 읽을 필요도 없어. 다음.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심각하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모이면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겁니다. 2번 정답 됐을까?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굳이 틀린 얘기라 읽지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8에서부터 10번까지 시간은 좀 애매하지만 10번까지 한 다음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시간 많이 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끊을 수가 없네요. 8에서부터 10번 사회 문제 중 하나를 중심 화제로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해보자. 예, 비슷한 류의 그 수행평가가 성안고에는 있는데 사회 문제를 하나 골라서 사설 시조를 지어오세요. 이런 수행평가로 있어요. 신문 구독자들,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업키, 설득적 글쓰기. 항생제 오남용의 실태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뭐 항생제 웬만하면 먹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뒤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나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얘도 뭐예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있냐 없냐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자고. 간단한 거니까. 밑에 나를 쓸 때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표제와 부제. 뭐 말이 길다. 뭐 찾으라는 거예요? 나 글에 주제를 찾으세요 이거지. 그러니까 주제 찾는 건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 꼭 맞추고 가야겠다 생각. 다음 보기는 나를 이용하여 추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항상 나오듯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우리들이 읽고서 요약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열이 날 때 집에 둔 걸 지 맘대로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먹어본 적이 있다. 증상이 좋아지는 항생제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받은 그래서 약국에서 약 탈 때 꼭 물어봐야 돼. 이거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중간에 괜찮으면 그만둬도 되나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약국 갈 때 그것만큼은 물어보거든.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사실은 치료에 도움이 안 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기. 약 안 먹으면 2주, 약 먹으면 14일. 그러면 나. 똑같다. 그 중간에 견디기 쉽게 해주는 거지. 항생제 처방실 때, 그러니까 요거겠네.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잘못된 인식이 많다. 이 정도? 항생제 처방실 때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감염 원인이 세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항생제 그냥 줘버렸다. 원래 세균 감염일 때만 항생제 줘야 되는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항생제 처방한 적이 있다. 꽤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공단인가 거기에 가서 찾으면 항생제 처방 비율을 병원별로 알 수 있어. 이 병원 의사는 항생제 많이 처방하는구나 아니구나. 그거 찾으면 알 수 있어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처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악화될 게 걱정돼서 요구가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나 환자가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서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는 야 대충 드셔 이거래요. 거짓말 같아요 이거.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지들이 언제 그렇게 환자 생각 이거예요. 대부분은 이거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이 꼬여있나? 이런 거지. 저 항생제 좀 넣어주세요. 안 주면 다시 병원 안 올까 봐 그러는 거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교육이 항생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전국 55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인식 변화를 조사했더니 30% 이상 교육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 67.7%. 그러니까 세균이 항생제가 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애들이 엄청 높다는 얘기죠. 프랑스 얘네들에게 현저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은 높아요. 그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뒤에 쭉 이유가 나오는 거지. 내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오남용 방지, 관리, 백신 보급 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아니라 항생제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네, 대책. 항생제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항생제 사용량이 많을수록 내성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많이 쓰지 않고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인 거겠죠. 앞으로 넘어올게요. 됐고 밑에 거 봅시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개념 설명이죠. 질병을 빠르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명 연장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항생제의 개념과 장점. 1928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콜레라, 결핵 등 치료가 힘들었던 질환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남용하면 내성이 강해짐에 따라 페니실린 발견되기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남용의 위험성. 항균 내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 보고에는 세계적으로 70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하고 2050년마다 3초마다 1명꼴로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네. 내성이요? 내성이 무슨 뜻인데요? 내성이란 항생제로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약의 효과가 없어진 상태, 우리 몸속에 내성일진이 슈퍼박테리아, 이름 너무 멋있지 않냐? 죄송합니다. 질병 치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세균이 항생제에 맞서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내성이 강력해지므로 사소한 상처나 감기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약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약 먹어도 낫지를 않아. 걔네들이 어쩌라고 더 설치고 다녀. 그렇다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성 발생 이유. 오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남용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용. 근데 보건복지부 자료는 믿을만 하지 않나? 이러한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설득에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와 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항생제 매일 먹는 사람이 1000명 중에 31명, 100명 중에 3명은 항생제 매일 먹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집 몇 개 있니? 4개 아니면 2개 아닌가? 같은 층에 몇 호까지 있어? 2개야? 근데 한 집에 4명씩 산다라고 치면 한 층에 8명 사는 거고 100명이니까 1000명이니까 100명이라고만 해도 얼마야? 8에다 얼마 곱해야 100명이야? 20층 여러분 아파트 25층 25층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한 동에 적어도 항생제 매일 먹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많지 않나? 그렇죠. OECD보다 평균 훨씬 높아요.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 먹는 경우 빈번하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이러스성 질병엔 항생제 먹어봐야 도움이 안 돼. 감기 같은 질환은 바이러스인데 항생제 처방 없이 체내의 면역으로 치료가 되는데도 체내에서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열, 콧물, 가래 등을 참지 못해서 병원에 참습니다.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감기 낫게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내성이 생깁니다. 문제는 오남용하면 정작 필요할 때 내성으로 인해 치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게 위험한 거지. 그러나 무조건 항생제를 기피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항생제 먹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치료를 위해선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으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그러네. 임의로 복용 중단하면 안 돼. 완전히 살아남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깁니다.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남용이 내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항생제 먹지 말아야겠네? 아니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먹어도 되겠네.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되 복용이 필요하면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1번 볼게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해보자. 어떻게? 통계 자료, 숫자를 보여주면서 와 심각한데? 관심 생길 것 같아요. 2번 중심 화제, 항생제는 뭡니까? 단어 뜻 알려주자. 중심 화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념과 효과를 설명해야 되겠어. 그쵸? 있었어요. 3번 오남용 실태는 어느 정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OECD와 비교해서 우리 확실히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얘기 있죠?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원래 꼭 필요할 때 먹어도 효과가 없고 병 걸려 죽어요. 감기 같은 걸로 사소해서 죽습니다. 부정적 상황, 언급, 괜찮죠? 그러면 여기만 봐도 5번 답이겠지. 실천 방안은 뭡니까? 주제와의 관련성 고려해서 오남용을 막아봅시다.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자제하되 반드시 제시된 방법, 기간을 준수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거면 개인적 차원이지. 그쵸?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사회적 차원,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얘기가 없어. 그래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5번이 틀린 얘기다. 됐을까요? 10번 문제 마무리 오늘 또 지을게요. 기억의 1과 여러분들 위에 왔다 갔다 하세요. 기억 1, 기억 2를 활용해서 항생제 처방하는 의사와 받는 환자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특히 기억의 2는 의사들 문제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1번 괜찮아. 지우고. 기억의 2를 활용해서 의사들의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들 그렇게 함부로 항생제 처방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니은을 활용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했더니 인식이 30% 이상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교육할 만하네.
디귿. 전문가의 인터뷰를 써서 우리나라 확실히 많이 씁니다. 내성률이 높아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그렇지 항생제 많이 쓰다 보니까 내성률 높아집니다. 오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괜찮죠? 답은 5번이겠네. 기역 이와 디귿을 활용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없지. 이렇게 정부와 관련된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틀린 건 5번 됐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